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아침 피아노 건반에 앉습니다. 딸 수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문화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로는 수입이 넉넉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꿈을 위해 몇 달간 야근까지 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가는 거예요? 장희원 선생님 콘서트요. 수진이의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그녀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5년 전 폭풍우 속에서 사라진 지은이를요. 콘서트 홀 객석에 앉자 수진이는 프로그램북을 열심히 읽었어요. 장희원. 3년 전부터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녀의 등장에 객석이 환해졌죠. 첫 음이 홀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손가락의 움직임,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이는 모습, 음악에 몰입할 때의 표정까지 마치 지은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프로그램북을 움켜쥐었어요. 곡이 끝나고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낼 때 그때 보았습니다. 장희원의 왼손 팔목에 반짝이는 빛이 팔찌를요. 결혼기념일에 지은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팔찌였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오한이 몸을 타고 올라왔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봤다고요? 무대 위 장희원은 마지막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녹턴. 지은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죠. 연주 방식까지 똑같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공연이 끝났지만 저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무대 뒤로 사라진 장희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지은일까? 아니면 단순한 닮은 꼴일까? 하지만 그 빛이 팔찌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는 계속 공연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밤 찾아야 했어요. 장희원이 정말 제 아내라면 5년간의 의문의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새벽빛에 파랗게 빛났어요. 하룻밤 내내 장희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사, 인터뷰, 영상까지 모두 검토했죠. 신기하게도 그녀의 과거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이전의 이력은 전무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발견된 천재 피아니스트.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유명 음악 감독이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그녀의 연주를 듣고 발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아빠, 안 주무셨어요?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문화센터로 향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장희원과 지은으로 가득했어요. 피아노를 가르치는 내내 손은 건반 위에 있었지만 마음은 5년 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다음 주에 장희원 리사이틀이 우리 동네에서 열린대요. 동료 교사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회였습니다. 다시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였죠. 당장 티켓을 예매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리사이틀 날, 저와 수진이는 앞쪽 자리에 앉았어요. 장희원이 등장하자 객석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그녀가 연주한 세 번째 곡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작품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곡은 지은이 결혼 전에 작곡한 비 오는 날의 추억이었어요. 출판되지 않은 오직 우리 가족만 아는 곡이었죠.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는 수진이를 데리고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가로막았지만 어떻게든 그녀를 만나야 했어요. 잠시만요. 장희원 씨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밀어냈을 때 마지막 수단을 썼어요.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La pioggia porta memorie dolci. 이탈리아어로 비는 달콤한 추억을 가져온다는 문장이었어요. 지음과 저만의 암호 같은 문장이었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걸어가던 장희원이 멈춰섰습니다.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한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매니저가 그녀의 팔을 잡고 서둘러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가 믿기 어려운 말을 할 거야.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에 놓인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5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폭풍우였죠. 수진아, 엄마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게. 침대에 앉아 수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지은은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결혼 후 임신하면서 경력을 잠시 미뤄두었죠. 수진이가 태어난 후에도 음악은 그녀의 일부였어요. 수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수진이가 7살 때 엄마에게 기회가 왔었어. 유럽 오케스트라 오디션이었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졌어요. 지은이 오디션을 위해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다퉜습니다. 재정적인 걱정에 제가 반대했었죠. 어리석었어요. 비 오는 날 떠났어. 공항에 가던 중이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구급대원의 전화를 받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지은의 차가 강변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죠. 홍수로 불어난 강 근처였습니다. 차 안에는 그녀의 가방과 전화기가 있었지만 지은은 없었어요. 경찰과 구조대가 일주일 내내 찾았어. 하지만 수진이의 어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하류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확인하던 날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지은의 결혼 반지, 손상된 여행 가방 일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6개월 후 그녀가 홍수에 휩쓸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아빠, 그럼 장희원 선생님이 정말 엄마일 수도 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럴 수 있어, 수진아. 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해.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지은의 콘서트 프로그램 북들, 그리고 그녀가 작곡한 악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페이지를 넘기며 기억을 되짚었어요. 이건 엄마가 나 태어났을 때 작곡한 자장가예요. 수진이가 악보를 가리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앨범을 보며 지은과의 추억을 나눴어요. 제 마음속엔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리라는 결심이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요. 5년간의 의문이 곧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김태우 씨, 오랜만이네요. 카페 테이블에 앉은 태우의 표정은 의아함으로 가득했어요. 소방관에서 음악 저널리스트로 전향한 대학 친구였습니다. 지은이 사라진 후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죠. 민호야, 얼굴이 많이 초쳤네.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놀랐어.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콘서트에서 장희원을 본 순간부터 비밀 작곡품을 연주하는 것을 들은 것까지. 처음엔 태우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지만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민호야, 너 혹시 환상을 본 건 아닐까? 5년이야. 그리고 지은이가 살아있다면 왜 너에게 돌아오지 않았겠어? 타당한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팔찌, 연주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출판되지 않은 작곡품까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많은 증거였죠. 도와줘, 태우야. 내가 음악계에 인맥이 있잖아. 장희원의 배경을 좀 조사해줘. 태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그가 보내온 메시지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의원이 처음 발견된 곳이 음악 치료에 특화된 외상 환자 재활센터였다는 거예요. 주말 수진이와 함께 장의원의 팬사인회에 참석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수진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아빠, 만약 정말 엄마라면 어떡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마침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수진이가 용기를 내어 사인을 받으러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연주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처럼 연주하세요. 장의원의 손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이 수진이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동요하는 표정이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사인을 해주었죠. 고마워. 내 엄마도 피아노를 치시니? 수진이가 대답하기 전에 매니저가 다가와 다음 팬을 안내했어요. 자리를 뜨는 저희를 장의원이 계속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며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주시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빠, 장의원 선생님이 내 말 들었을 때 표정이 달라졌어요.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간 것 같았어요. 태우에게 전화해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반드시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했어요. 태우의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박사가 운영하는 재활센터에 대한 정보, 장의원의 매니저 이상훈의 과거 행적까지. 특히 상훈의 이력이 의심스러웠어요. 착취적인 계약으로 악명 높은 연예 기획사 출신이라니. 민호야, 이 최 박사는 5년 전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를 치료했대. 강에서 구조된 여성이었고 역행성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 전화 너머로 태우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죠. 그 환자는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만 피아노 실력만은 놀라웠다고 해. 재활센터에서 열린 음악치료 콘서트에서 그녀의 연주를 본 사람이 바로 이상훈이었던 거야.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상훈이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새 정체성을 만들어줬다면, 그가 지은을 장의원으로 만들어 돈을 벌고 있다면, 다음 날 수진이와 함께 장의원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석했습니다. 수진이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특별한 곡을 연주하기로 했어요. 지은이 작곡한 자장가였습니다. 장의원이 교실에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저희에게 머물렀습니다. 알아봤을까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전문적이고 차분했지만 수진이의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가 변했어요. 다음은 박수진 학생입니다.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수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엄마가 작곡한 자장가예요. 별빛 아래라는 곡이에요. 장의원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진이가 연주를 시작하자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율이 교실 안에 퍼질 때 장의원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장의원 씨,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그녀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지은의 모습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이 멜로디. 어떻게 내가 이 멜로디를 알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지은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상훈이 나타나 장의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짓이십니까? 희원 씨를 괴롭히시는 겁니까? 상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장의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끌려갔지만 마지막 순간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주소가 적힌 쪽지였어요. 그날 저녁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박사가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는 뉴스에서 장의원과 저희 만남에 대한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민호야, 최 박사가 말하길
그 환자가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항상 의심했대. 희망의 불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장의원이 쪽지에 적어준 주소는 해변가의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소나무 숲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오두막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노크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문이 열리고 장의원이 나타났습니다. 캐주얼한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실내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풍경 스케치가 여러 장 걸려 있었어요. 피아노가 창가에 놓여 있었죠. 맞은편 소파에 앉자 그녀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의 말투와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어요. 제 이름은 장혜원입니다. 적어도 3년 전부터 그렇게 불려왔어요. 하지만 그 이전의 기억은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최 박사의 재활센터에서 처음 의식을 찾았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피아노 연주법뿐이었죠. 처음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었을 때 그것만이 제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이치에 맞는 일이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죠. 그녀는 일어나 벽에 걸린 스케치 중 하나를 가리켰어요. 창문에서 바라본 산 전경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계속 꿈에 나타나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산들, 그리고 때때로 작은 아이가 제 옆에서 피아노를 치는 모습도 보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 아파트에서 보이는 전경이었어요. 지은이 수진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건 빗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아파요. 마치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죠.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제 아내였습니다. 대화 중에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이상훈이 노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희원 씨, 당신 왜 약속을 어겼어요? 이 사람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상훈이 제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장의원이 그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에요. 우리 계약 기억나죠? 당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커리어가 전부예요. 상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최 박사와 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이상훈 씨, 그만하세요. 우린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최 박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훈이 굳어버렸어요. 장의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빛이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저, 정말 당신의 아내인가요? 그녀의 떨리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해변 오두막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이상훈은 소파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장의원, 아니 지은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최 박사가 침묵을 깼습니다. 5년 전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에 휩쓸렸죠. 당시 저는 지역 병원에서 자문의로 일하고 있었어요. 최 박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지은이 구조된 날의 상황, 심각한 두부 외상으로 인한 기억 상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던 이유까지요. 지문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손이 심하게 다쳐서요. 얼굴도 부어올라 사진 대조도 어려웠죠. 그리고 당시 소지품도 전혀 없었습니다. 태우가 이어받았어요. 그가 발견한 사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씨는 지은 씨가 구조된 지역 근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그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죠. 빚도 많았고 기획사에서도 쫓겨난 상태였어요. 이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우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여기 당신이 5년 전에 구입한 여행용 가방 영수증이 있습니다.
윤지은 씨의 가방과 동일한 모델이죠. 그리고 이건 당신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준 기록이고요. 숨이 막혔어요. 이상훈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최 박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진실을 알아보죠. 이상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그날 강변에서 차 한 대가 휩쓸려가는 걸 봤어요. 나중에 그 차 근처에서 여행 가방을 발견했죠. 신분증과 지갑이 있었어요. 이상훈은 그 가방이 지은의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활센터에서 열린 음악치료 콘서트에서 피아노를 치던 여성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연주를 듣는 순간 알았어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려. 하지만 그녀가 윤지은 씨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그녀에게 새 이름을 주고 함께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상훈은 지은의 신분증을 숨기고 그녀의 소지품 일부를 강하류에 버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믿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희원이라는 새 정체성으로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었어요. 지은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럼 내 진짜 이름은 윤지은인가요? 목이 메었습니다. 태우가 가져온 결혼사진과 수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수진이군요. 꿈에서 봤던 그 아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정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최 박사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기억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은이 속삭였어요. 폭풍 우. 강물. 빛. 그날의 사고 순간이 그녀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경찰에게 연행되었고 우리는 지은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진실이 마침내 밝혀졌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최 박사와 신경과 전문의들이 지은을 검사하고 있었죠. 수진이의 눈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돌아오고 있어. 최 박사가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선명했습니다. 지은이의 상태는 놀랍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리성 기억상실증과 외상후 기억상실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케이스예요. 일부 기억은 돌아오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 박사의 설명에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실종신고 취소, 사망 처리된 서류들을 정정하는 복잡한 과정이었죠. 유전자 검사로 그녀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방과 후 병원에 와서 지은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피아노를 쳤어요. 딸과 어머니가 음악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지만 중간중간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도 수진이와의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이 곡을 기억하세요. 엄마가 제 생일 때마다 연주해 주셨던 거예요. 수진이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손을 겹쳐 놓았습니다. 함께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억나. 내 5번째 생일. 케이크 위에 별 모양 초가 있었지. 수진이가 놀라서 연주를 멈추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계속 쳐, 수진아. 음악이 기억을 데려와. 2개월 후, 지은은 퇴원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집을 임대했어요. 문화센터 일은 그만두고 지은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장의원으로서의 경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우리는 작은 카페 겸 음악 교실을 열었습니다. 메아리라고 이름 지었어요. 잃어버린 기억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는 의미였죠. 카페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를 뒀고 지은은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가장 열성적인 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 지은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불안하게 했을 빗소리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호야, 새 곡을 작곡했어. 메아리라고 해. 지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수진이와 저는 그녀 옆에 앉아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 선율 속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기쁨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달에 첫 공연을 열려고 해. 윤지은으로서의 첫 무대야. 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무대에 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콘서트에서 자신의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만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것은 새로운 시작, 두 번째 기회의 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피아노 연주를 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어요. 운명이 우리에게 준 이 기적 같은 두 번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요. 지은이 피아노를 마치고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어요. 오직 사랑과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고마워. 날 찾아줘서. 우리 세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잡았어요. 비바람이 치던 그날 잃어버렸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